당신 내면의 아이가 심통났다. 나는 명상 심리를 공부하면서 내 안에 아버지에게 대한 분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낌없이 지원을 해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왜 들어섰을까? 성인이 되면서 아버지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는 내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었다. 아버지를 떠올리면 무섭고 공포스러운 감정이 올라왔다. 다혈질인 아버지가 화가 났을 때 과격한 언행을 쏟아냈던 장면들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 장면 속에서 어린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선생님이 되어서 이 시골을 떠날 거야. 명상심리 공부를 통해 아버지에 대한 반감으로 고향을 벗어나려던 어린 시절에 나를 다시 만났다. 아버지는 그때 왜 그랬던 것일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하며 당신 역시 다혈질의 과격한 말을 서슴없이 했던 어머니, 내 할머니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자 아버지에 대한 분노는 측은지심으로 바뀌었다. 또 한편으로는 과도한 성취지향적인 나의 성격이 바로 성공을 해야 집을 떠날 수 있다는 어린 시절 강박에서 출발했다는 점도 자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아이가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매우 고마운 친구라는 점도 알게 되었다. 내면의 아이는 성인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어린 인격이다.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개념으로 어린 시절에 충족되지 못한 욕구나 상처를 받은 순간에 해소되지 못한 감정과 생각들을 말한다. 만약 어린 시절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작은 것에서도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완벽을 바라는 부모님 밑에서 훈육되었다면 완벽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부모로부터 공감과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 사랑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다. 어릴 때 누군가로부터 학대를 받았다면 작은 상처에도 분노하는 아이가 존재할 수 있다. 나는 지금 왜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걸까? 25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M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친구들의 따돌림, 폭행 등으로 고립감 속에서 살아야 했다. 그런 삶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이어졌다. 불안, 우울, 공황장애 등과 같은 심적 고통이 심했던 그는 약물 치료를 중단하고 혼자서 명상 등으로 마음을 치유하고자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심적 고통은 쉽사리 좋아지지 않았다. 길을 걸어가면서 땅이 꺼지는 것 같은 느낌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지하철 안에서 폐쇄 공포증으로 호흡곤란을 느끼는 등 심각한 공황장애 증상까지 겪어 결국 퇴직을 해야만 했다. M은 이후 명상 코칭을 받았다. 혼자서 마음의 소리를 듣겠다며 노력한 10년 세월 속에서 자신이 놓치고 있던 것을 찾았다.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 감정, 갈망의 합체이고 그것을 분명하게 분절해서 들어야 온전하게 마음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명상 코칭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에 목적을 둔 코칭이다. 심호흡을 통해 평정한 마음의 상태를 만들고 심적 고통을 받았던 과거의 장면을 떠올린다.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객관화하는 과정을 통해 사실은 무엇이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는 무엇인지를 자각해 나가면서 마음의 버거움을 덜어내게 된다. M은 명상 코칭을 통해 수십 년간 자신 안에 숨겨둔 사건들 속에 방치되었던 내면의 아이를 하나하나 만나기 시작했다. 마음속에 넘나드는 많은 생각, 감정, 갈망들이 그 내면의 아이와 연결되어 있고 말하지 않았던 갈망과 욕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그가 지금까지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 속에는 분노, 화, 억울함, 창피함 등 부정적 정서들이 점철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 또 다른 긍정의 빛 또한 있었다는 사실도 자각하게 되었다. 내면의 아이를 찾아 여행을 떠났던 그는 이제 마음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분명하게 알아차린다. 지금 올라온 감정은 어떤 것이고 그 감정은 어떤 사건과 연결되었으며 그 상황에서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무엇인지를 말이다. K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탁월한 사업 수완으로 동업자들과 함께 창업한 회사를
3년 만에 탄탄하게 성공시킨 스타트업 CEO다. 정상 궤도에 오른 회사의 경영 일체를 동업자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다른 업종의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 그러던 중 거래처로부터 결제 지연에 대한 클레임 전화를 받게 되었다. 직원들 급여도 미지급 상태이고 현금 흐름도 최악의 상태. 더군다나 회사 명의로 엄청난 대출까지 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주주이면서 회사를 책임지고 운영하기로 했던 동업자들의 배신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하루아침에 회사는 송두리째 날아가고 회사 명의로 받은 부채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집을 팔아 급한 불부터 막은 그는 CEO인 내가 해결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피해를 입힌 동업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하기는커녕 불만의 소리 한마디 하지 않고 제기를 도모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투자 유치를 위한 회의를 하러 가다가 공황장애 증상을 겪었다. 거의 40분간 땀에 흠뻑 젖은 상태로 아무것도 못하는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 이런 증세가 계속되면서 무엇인가 처방이 필요하다고 느낀 K는 명상 코칭을 받게 되었다. 지금까지 살면서 고통스럽거나 부정적 감정이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가? 라고 묻는 코치의 질문에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다. K는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라 스스로 지금까지 하고자 했던 것을 다 이루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자신이 충만하다고 믿었다. 코치가 다시 물었다. 정말 힘든 순간이 없었나요? 그 질문을 듣자 그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 동업자들로 인해 멀쩡한 회사를 날렸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채무를 그대로 떠안았다. 그럼에도 그는 어떤 불만도 내색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응했다. 머리로는 자신이 감당해야 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내면에서는 분노와 억울함의 감정이 넘실 때지만 계속해서 눌러놓기만 했다. 힘들어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들어주지 않으니 내면의 아이는 심통이 났고 그 심통은 공황장애로 찾아온 것이다. K는 정말 힘든 순간이 없었는가?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답하면서 사실은 자신이 힘들어도 힘들지 않다고 스스로 최면을 걸면서 살아왔음을 자각하게 되었다. 그는 그렇게 그동안 외면했던 내면의 아이를 만난 것이다. 동업자의 배신 장면에서 느낀 감정과 생각들, 참아낸 것들을 직면하면서 마음속에 진짜 목소리를 찾아내게 되었다. 욕도 해주고 싶었고 절규도 하고 싶었고 주먹을 한 대 날리고도 싶었다. 하지만 자신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고 반드시 다시 재기해서 멋진 CEO임을 보여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고 감내하게 된 것이다. 마음에서는 제발 소리라도 질러라고 외쳤지만 거듭 외면했음을 알게 된 그는 배신의 그 장면으로 돌아가 하나하나 챙겨보고 그 장면이 사라질 때까지 심호흡하면서 내면의 아이를 달래주었다. 그 시간 이후 신기하게도 수시로 떠올랐던 그 배신의 장면이 떠오르지 않았고 공황장애 증세도 사라졌다. 그는 동업자들에게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렇게 편안해질 수 있는가? 그는 내면의 아이를 무시한 데서 더 강한 반동이 왔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내 안에 잠자고 있는 내면의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질문들이다. 이를 통해 어두운 그림자였던 내면의 아이를 빛나는 자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꼭 명상, 코칭 전문가의 도움이 없어도 된다. 스스로 묻고 답을 해나가면서 내면의 아이를 만나고 새로운 관점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불현듯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면 그에 연관된 특별한 장면이나 기억을 정리해 본다. 그 장면을 떠올렸을 때 올라오는 감정은 어떤 것인가? 그 감정이 어떤 사건 때문에 올라온 것인가? 그때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몸에서는 어떤 반응이 감지되는가? 지금 그 장면에 이름을 붙이면? 지금 올라오는 감정은 어떤가? 그 감정의 색깔은? 맛은? 물성은? 몸에서는 어떤 반응이 감지되는가? 감정의 크기는? 8번 심호흡을 하면서 그 장면을 계속 본다. 이것은 숨겨두었던 장면을 집중해서 보게 하는 장치다. 심호흡을 하면서 그 장면을 보게 되면
강력했던 장면의 색상이 흐릿해지고 그 장면에 출연했던 사람들의 형체가 흩어진다. 결국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다시 바라본 감정의 크기는 8번의 심호흡을 하면서 그 장면을 계속 본다. 불편하게 느껴지던 장면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1번부터 12번까지의 과정을 반복한다. 마지막으로 그 장면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무엇을 느꼈는가? 그 장면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앞으로 같은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올라오는 감정이 있다. 갑자기 불안한 감정을 느꼈을 때 지금 왜 불안을 느끼는지 탐색해야 한다. 지금 함께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이 첨예한 입장 차이로 논쟁을 벌이다가 험악한 분위기가 되었다. 알지 못하는 불안이 나를 엄습한다. 그 순간 그 불안의 감정을 알아차려야 한다. 이 장면이 왜 이렇게 나를 불안하게 만들까? 내가 살아오면서 비슷한 장면에 노출되었던 적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잦은 불화로 책상 아래 웅크린 채로 불안해하던 나. 그때 내가 느꼈던 불안과 공포의 장면을 직면하면서 계속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내면의 아이는 계속해서 부정적 감정에 휩싸여서 사실과 다른 힘겨운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면서 더 힘들어지니 말이다. 내면의 아이를 만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굳이 나쁜 기억을 끌어내서 다시 그 고통의 장면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회피할수록 내면의 아이는 더 많이 활약한다. 반대로 그 내면의 아이를 온전하게 만나고 직면하면 할수록 그 이면에 있었지만 보지 못했던 긍정적 요소들을 찾아내게 된다. 그 힘든 상처에서 벗어남은 물론이고 그 내면의 아이로 인해 자신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깨닫게 되는 긍정적 전환을 하게 된다.